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주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 관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빛을 잃을 수도 있고 빛이 날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을 더욱 알차게 보내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외국의 한 신문사에서는 런던에서 파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에 대해 공모를 했습니다. 기차나 비행기, 배와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다양한 방법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다. 공감이 되나요? 똑같은 1시간일지라도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보내는 1시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반면 불편하거나 미운 사람과 얼굴 붉히며 보내는 1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이렇듯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똑같을지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길거나 짧게 느껴집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해볼게요.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서 비행기 요금이 제일 비싼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행기 요금에는 시간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속버스로는 5시간이 걸리고 기차는 3시간 30분, 자동차로는 5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비행기로는 50분이면 도착합니다. 고속버스와 비교하여 4시간 정도를 다른 무언가를 위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시간은 만질 수도 없고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또 시간은 다른 자원처럼 절약을 한다거나 저장을 해둘 수도 없어요. 시간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흘러가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죠.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했습니다. 크로노스는 낮과 밤을 알려주며 계절을 알려주는 시간이고 우리를 육체적으로 늙게 하고 죽게 하는 시간이에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공평한 시간을 말해요. 반면에 카이로스는 목적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말한답니다. 기회의 시간이며 결단의 시간이에요. 또한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잊어버릴 정도로 몰두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보내는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지는 것과 같아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하루가 의미 있는 시간, 바로 카이로스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 첫 번째는 내 시간을 지키는 거절하기예요. 거절이라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인수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지안이가 갖고 싶어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인수는 단호히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장난감이나 책을 달라고 한다면 어때요? 아마 단번에 안 되라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하루에 24시간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친구가 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나눠주고 있지는 않나요? 예를 들어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도 집에 가는 길에 친구가 우리 집에서 놀자, 놀이터에서 놀다 갈까? 이런 제안에 어떻게 대답하고 있나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 바로 샌드위치 기법을 알려줄게요. 친구의 제안을 거절하고 싶지만 친구가 혹시 기분 상하지 않을까 아니면 다음에 나랑 같이 놀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샌드위치 기법은 긍정적인 말 사이에 거절을 끼워서 이야기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축구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나도 정말 축구가 하고 싶은데 오늘은 해야 할 학원 숙제가 많아서 못할 것 같아. 다음에 꼭 같이 하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샌드위치 기법을 활용해 친구와 대화를 한다면 서로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거절을 하고 나의 시간도 가치 있게 잘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시간을 의미 있게 제대로 쓰는 방법은 하루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하루 계획표는 하루 일정을 기획하고 정리할 수 있는 표를 말해요. 이 하루 계획표는 언제 작성하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전날 저녁에 내일의 하루 계획표를 작성해보는 것이 좋아요. 내일 하루의 목표와 중요한 일, 해야 할 일들을 미리 작성해두고 밤 동안 내 머릿속에 내가 짠 계획이 스며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하루 계획표에는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요? 하루를 잘 보내기 위한 여러분의 다짐,
꼭 해야 할 일, 예상하는 목표 학습 시간을 적어두고 실제로 어느 만큼 실천했는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한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고 체크하면서 성취감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보기 편하게 직접 만들어도 된답니다.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우선순위 정하기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할 일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해야 할 일, 학교 숙제, 약속 등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학습, 건강, 취미, 집 등으로 내용을 분류해 보세요. 그런 후 작성한 목록을 눈에 띄는 곳에 붙여 놓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할 일 목록에서 중요한 것부터 상중 하로 나누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목록에서 빨리 또는 천천히 할 일을 정하고 해야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작성합니다. 세 번째로는 목록에 적힌 일들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이때는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끝까지 집중해서 하고 할 일 목록을 보면서 확인합니다. 끝낸 일에는 체크 표시를 하여 얼만큼 달성했는지 체크해 보세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알차게 하루, 일주일을 보낼 수 있어요.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 마지막은 피드백하기입니다. 스스로 점검을 해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하루 계획한 일을 실천했는지 목록을 체크해보는 것이에요. 밑줄을 긋거나 색깔펜을 활용해서 목표를 달성한 것과 달성하지 못한 것을 구분해보세요. 그런 후에 특별히 잘해낸 일을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에게 칭찬이나 잘한 일을 써보세요. 오늘 하루 느낀 점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드백을 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길어도 하루 10분이면 충분해요. 하루 10분씩 매일 반복하다 보면 매일 자신과의 솔직한 대화를 통해 나의 시간도 지키고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강점을 발견해낼 수 있을 거예요. 전날의 피드백과 비교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간의 가치와 시간을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10분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당장의 10분은 별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20분이 매일매일 쌓인다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랍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하루 24시간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알차게 또는 의미 없이 보낼 수 있어요. 모든 시간을 나를 위해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꿈들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